직권 취소인 경우에는 처분청, 상급청, 쟁송 취소인 경우에는 쉽지, 행심위, 법원, 이렇게. 상급청만 이야기합니다. 그지? 상급청은 옛날에는 상급청도 취소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배웠었는데 지금 좀 이론이 달라졌어요. 취소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명할 수 있어요. 그죠? 명할 수 있음. 상급청이 취소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취소에 대한 권한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하급청에 대한 뭐 감독과 통제 차원에서, 그지? 하급청에 대한 감독과 통제 차원에서 취소에 대한 권한을 갖는데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예. 그럼 어떨 때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 가능한 시점은 어떤 때인가 하면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 명문의 규정,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그지? 위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있어, 그지? 위임은 뭐를 위임하는 거야?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죠?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위임이라고 말합니다. 그지? 어디서? 상급청에서 하급청으로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위임이라고 말합니다. 그지? 우리 차이 나는 개념으로 위탁이라는 것도 했지. 위탁은 어떤 거라 그랬어? 권한을 이전하는데 동등한 동급 기관이나 혹은 뭡니까? 독립된 기관에, 그런 거지, 그지? 동급이나 혹은 독립된 것에다가 기관이나 단체에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지, 그지? 배웠잖아, 그지? 예, 그래요. 위임. 예. 권한을 이전하면, 그러면 권한을 이전한 기관을 우리는 위임청이라고 말하고 권한을 받는 기관은 수임청이라고 말하는데, 위임청은 권한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날아가고 없습니까? 날아가고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지? 예, 그래. 그래서 어떤 경우에만,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권한을 위임해 놓고 나서 위임청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어. 권한은 이전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뭐에 대해서 배우는가 하면 대리와 위임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행정법 강론에서 있잖아. 조직법 부분은 대단히 기계적입니다. 내용이. 예? 그런데 이론적인 탐구가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대리와 위임 뭐 이런 거. 그래. 됐고요.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그런데 뭐 할 수 있다고? 취소는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 위임된 경우에. 예. 요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근거가 책에 있는 것처럼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예.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은 법적인 성격이 뭘 같아요? 윤영묵. 그래. 윤영묵은 너밖에 없어, 여기에. 예. 윤영목도 없어, 심지어는. 그래.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있나 없나? 그냥 행정규칙으로 막 질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규칙은 규칙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그 규정에 있어도 못합니다. 요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이 그 규정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 있으려면 얘가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요. 그럼 뭐겠어요? 뭐뭐 규정이라고 이름 된 거는 대개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다 했고요. 취소의 취소 보겠습니다. 취소의 취소. 취소의 취소. 자, 취소의 취소는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긍정설. 취소의 취소는 있잖아. 시험에도 가끔 나옵니다. 예. 두 번째, 부정설. 세 번째, 판례. 예. 취소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있잖아. 근거는 뭘까? 취소도 행정행위이다. 이게 근거입니다. 그제? 취소도 행정행위 맞습니까? 공회원 맞나? 취소도 행정행위이다. 이 말 맞습니까? 맞으니까 썼겠지. 그지? 그래요. 요거는 뭐야? 요 앞에 취소를 말하는 거야. 그지? 취소도 처분이잖아. 그죠? 취소도 처분이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하잖아. 그지? 예. A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허가가 취소됐어요. 그럼 소송을 제기한다. 그죠? 요 소송 이름은 뭡니까?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뭐 가능합니다. 그지? 가능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되겠나? 허가 취소가 취소됐어. 응? 허가 취소의 취소에 대한 취소.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그래요. 부정설은 있잖아. 취소로서 이 고민된단 말이지. 쓰로 할지 서로 할지. 예. 취소로서 맞나? 그지? 취소로서 뭐 잘 모르겠다. 그지? 이게 이론을 알지만 적용이 쉽지 않은 거지. 자격격 조사 뭐 이런 거 배우자는 거지. 도국격 나도 알아 그거는. 근데 취소로서 실체가 소멸된 경우 취소에 의해 이런 말이잖아. 그지? 그럼 취소로서가 맞다. 그죠? 에 의해로 바꿔지면은 로스가 맞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도구가 되잖아. 그지? 예, 그래. 나만 잘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교수들은 나보다 더 몰라. 내가 시험 출제가 막 고쳐줍니다. 틀렸다고. 취소로서 실체가 소멸함으로 취소의 대상이 없다. 그런 말이야. 그죠? 이 앞에 취소는 요걸 말해. 이 취소로서 실체가 없어지니까 뒤에 취소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예. 취소로서 실체가 소멸함으로 취소의 대상이 없어지니까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판례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만 인정합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만 오케이. 됐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면 어떻게 돼?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돼? 다시 수익적인 행위가 되는 거지. 그지? 봐봐. 허가의 취소를 취소하면 허가로 돌아오잖아. 그지? 그래요. 그러면 허가의 취소를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를 구할 수는 없어요. 물어볼게. 판례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만 인정한단 말이야. 그죠? 뒤집어 설명하면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는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 그지? 이유는 뭘까?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지?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취소할 수 없다. 응? 아, 참, 이거 안 했네. 취소의 취소는 있잖아. 취소의 취소는 직권 취소에만 한정되는 말입니다. 직권 취소에 한정. 왜? 쟁송 취소의 경우 취소의 취소는 불가해. 아, 말로 이래서는 참 어렵다. 그죠?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의 취소가 불가하다. 그지? 어렵지. 그지? 근데 생각해보면 쉬워요. 쟁송 취소의 경우라는 말은 뭡니까?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에 의해서 취소가 됐단 말이지. 그지? 그것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잖아. 쟁송 취소의 결과, 취소 소송의 결과 취소되었어. 그걸 다시 취소할 수 있나 없나? 없어. 왜 그래요, 원선아? 왜? 심판하고 판결은 맞습니다. 그죠? 예. 불가 변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잖아. 그지? 예. 불가 변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그래서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의 취소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직권 취소의 경우에만 그렇다. 그지? 자, 부담적 행위의 취소는 왜 안 돼? 부담적 행위 취소는 왜 안 되겠노? 생각해 봅시다. 그지? 진표 생각해 봐. 부담적 행위의 취소는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지?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런 거잖아. 내가 아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지? 예. 허가 취소가 취소됐다가 다시 취소되는 경우잖아. 그지? 예, 그래요.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거는, 그렇죠. 신뢰보호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죠? 예. 허가 취소를 취소해줬다가 다시 취소하면 국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지? 속으로 장난치나 이럴 거예요. 그지? 그래서 신뢰보호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지? 그래. 자, 그 다음에 철회합니다. 철회. 자, 철회는 첫째, 취소와의 차이. 취소와 어떤 점이 다른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지? 취소는 뭡니까? 행정행위 뭐에 성립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행정행위 성립의 하자가 있어서 이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취소라고 합니다. 그지? 예. 철회는 하자는 없어요. 하자 없어. 그지? 행위 성립 후 발생한 사유에 의해, 그러니까 사후 발생한 사유에 의해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행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허가 취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위생유지 의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영업 정지도 할 수 있고 경고도 할 수 있고 허가 취소도 할 수 있는데 인한 제재로서의 허가 취소는 요거는 뭐에 해당된다고? 철회에 해당된다는 거지. 그지? 과세 공무원이 과세에 대한 과표를 잘못 설정해서 과표를 잘못 설정해서 취소하는 거는 그런 건 취소야. 성립의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게 성립, 이거 뭡니까?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걸 말하는 거지. 유효하게, 효자, 유효하게 성립 후 사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 효력이 소멸되는 걸 철회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행정법 그러니까 행정법 실정법상에 등장하는 취소는 많은 부분 강학상 철회로 여겨진다. 그지? 철회권자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야. 그지? 상급청은 철회권이 원칙적으로 없어. 그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급청의 철회권이 존재합니다. 그지? 철회의 법적인 근거, 취소할 때도 했잖아, 그죠? 철회권은 처분권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야, 그지? 취소권도 어쨌어요? 처분권에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철회권도 처분권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지? 철회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사정 변경으로 행정행위 존속이 장애가 되는 경우, 행정의 목적이 도달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규정된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관으로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그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등등. 그지? 철회권의 제한, 재량행위에 속하는 철회. 재량행위에 속하는 철회는 뭡니까? 부담적 행위에 대한 철회는 좀 재량적이야. 그렇겠지? 부담적 행위에 대한 철회는 재량적입니다. 부담적인 행위를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은 재량적이야. 기속적 행위, 기속행위에 속하는 철회는 수익적 행위에 대한 철회는 좀 기속적입니다. 불이익을 주니까 그런 거지, 그지? 그래서 기속행위에 대한 속하는 철회는 상대방한테 준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치?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의 철회.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는 철회할 수 없다. 그치?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인가 이래 물어보면 뭐라고 쓸래? 신뢰보호. 그치? 불가변력은 신뢰보호하고 관계 있잖아. 그래. 철회 쉽다. 실효합니다. 실효. 실효.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쓸까? 1월실. 효력할 때 효자, 그죠? 효력을 이런 말이야, 그지? 실효. 행정행위가 효력을 잃는, 사유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행정행위가 효력을 잃게 되는 사유에는 취소, 철회, 무효, 그지? 이 세 가지가 있지, 그지? 그래요. 그런데 실효는 행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법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실효라고 말합니다. 그지? 예컨대 어떤 겁니까? 예컨대 의사가 사망했어요. 의사가 사망함으로써 의사 면허가 효력을 잃습니다. 그죠? 이게 실효야. 그지? 요런 것은 실효는 있잖아. 강학상의 무엇에 포함되는 겁니까? 우리 배웠지? 강학상의 무엇에 포함되는 거야? 사건에 포함되는 겁니다. 사건. 그죠? 강학상의 사건의 범주에 드는 것입니다. 그지? 객관적 사실이 완성됨으로써 행정법 관계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지? 대상의 소멸, 목적 달성, 해제 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있다. 실효 효과, 실효가 발생하면 의사 표시 필요 없이 당연히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다음 선수하겠습니다. 행정 계획. 행정계획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쉽습니다. 자, 행정계획. 행정계획에서 뭐를 기억해야 될지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해 봅니다. 첫째는 있잖아. 행정계획의 유형적 구분이야. 계획에는 어떤 게 있는지 봅니다. 그지? 두 번째는 있잖아.
요거하고 관련해서 있지. 처분적인 계획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정계획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행정계획엔 권리구제의 대상이 되기 쉬운지 잘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행정계획에는 있잖아. 행정계획에는 재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행정계획에서의 계획재량과 행위재량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의 관계. 계획재량과 행위재량의 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위에 설명할 수도 있지만 계획재량의 하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행정계획은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계획재량의 하자, 계획재량과 행위재량의 관계, 행정계획의 권리구제 가능성, 유형적 구분. 그지? 하나씩 합니다. 첫째, 유형적 구분부터 하겠습니다. 이부터 해야 되나? 이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일정한 행정 목적이 있고요. 이 행정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수단의 조합입니다. 산이 있어, 그죠? 우리 산에 올라간다, 그죠?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무수히 많잖아, 그죠? 이 산에 올라가는 방법을 어떻게 조합해서 효과적으로 갈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행정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지? 그래서 그 안에는 뭡니까? 재량이 있는 겁니다. 어떤 길로 갈까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지, 그지? 그래요. 유형적 구분합니다. 행정계획에는 구속적인 계획과 비구속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구속적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구속하는 건데 대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을 구속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은 국민을 구속하면 국민을 구속하는 행위를 우리는 처분이라고 말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처분적 계획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처분적 계획은 사실은 공인된 용어는 아닙니다. 국민을 구속하는 것의 성격에 대해서 처분이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고요. 행정입법이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단정해서 쓰면 안 되지만 성격에 좀 특징적인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씁니다.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계획은 행정기관만 구속하고 국민을 구속하지 못하는 규범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규범 중에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고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만 있는 그런 규범을 뭐라고 불러? 행정규칙이라고 불러, 그러지? 그래서 그거를 행정규칙적인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비구속적인 계획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지도의 성격을 띠는 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지도적인 계획이 있고요. 행정지도적인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지침적 계획이 있습니다. 단순 지침적 계획은 뭐야? 국가에서 이걸 하겠다. 그지? 하겠다. 하고 싶다 이거야. 그죠? 하고 싶다. 이거는 국가에서 뭘 하려는데 좀 도와도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뭡니까? 구속력이 내려갈수록 떨어집니다. 그지? 올라갈수록 구속력이 세지는 거지. 그지? 그래요. 사실 이 비구속적인 계획은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지? 얘만 중요합니다. 얘만 사실은. 얘도 조금만 중요합니다. 주로 얘가 중요하고요.
행정계획 중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주로 땅에 대한 계획입니다. 국토계획, 우리 뭡니까? 도시계획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상위부터 보면 국토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단위로 이렇게 뭡니까? 이게 상위계획, 하위계획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요즘은 그런데 요거를 요 시를 군은 안 해주면 미안하니까 이렇게 씁니다. 도시군계획 이렇게,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그지? 뭐 어쨌든지 도시계획 이렇게 짧게 쓰자, 그죠? 여기서 요까지는 어떤 계획인가 하면 행정 규칙적 계획입니다. 이거는 뭐야? 행정기관만 구속해. 요거는 행정기관을 구속하고 하위 계획을 구속합니다. 뭐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하위 계획을 만들게끔 하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얘를 구속합니다. 얘는 얘를 구속합니다. 얘는 얘를 구속합니다. 얘는 누굴 구속합니까? 국민을 구속합니다. 국민. 그지? 예. 얘는 뭡니까? 이거는 처분적 계획이 됩니다. 예컨대 도시관리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뭐 이런 겁니다. 개발 제한구역 지정 예컨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계획입니다. 그렇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잖아, 그죠?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게 없게? 개발 제한구역 안에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안에 축사는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어저께 그거 하고 왔는데, 응? 구리시에서. 축사는 지을 수 있답니다. 축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콩나물 재배소 이런 거, 뭐 그런 거 지을 수 있답니다. 근데 축사나 콩나물 경작소 같은 거를 지을 수 있는 콩나물 재배사라 그래. 농작물 재배사. 그런 걸 지을 수 있는데 규제가 좀 심합니다. 왜 심한지 알아요? 사람들이 축사 짓는다고 지어놓고 지가 들어가서 삽니다. 그건 뭐야? 축사인데 애초에 짓기는 축사인데 이게 뭐 주택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지, 그죠?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 이게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는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살고 있었는데 이 땅이 개발 제한구로 지정이 되면 그 살고 있는 건 어쩌겠노, 그지? 놔두지만 신축은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럼 개축은 되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축은 인정해 줘야 되겠지,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분적인 계획이라고 불립니다, 그지? 그런데 처분적인 계획,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에 대한 법적인 성격에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입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행정입법이다. 두 번째는 처분이다 이런 처분설, 행정입법설. 어떤 게 더 성질에 부합합니까? 처분입니까? 행정입법입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행정입법에 가깝습니까? 처분에 가깝습니까? 노민수 처분에 가깝답니다. 그래. 이유는 뭡니까? 요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리를 제한하는데, 그지? 처분이 된다는 것은 개별 처분하고 일반 처분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일반 처분설입니다. 그죠?
일반 처분은 행정이 국민을 어떻게 구속하는 겁니까? 일반적이고 뭐? 구체적으로, 그지? 구체적으로. 네. 행정입법은 어떻게 구속하는 겁니까? 국민을 일반적이고 추상적. 일반은 뭐를 말한다 그랬어? 이거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추상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사건의 계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건의 계속성. 사건이 어제, 오늘, 내일 계속 거기에 해당돼야 된단 말이죠. 그지? 우리가 법을 만들면 오늘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적용이 되고 내일도 적용이 되는 거지. 그지? 나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너도 적용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게 일반 추상적이라고 말하고요. 처분이라는 거, 원래 처분은 뭐야? 개별적, 구체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나한테 한 번 이런 말이야. 예. 그런데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인 전부 다한테, 그죠? 권역에 있는 사람 다한테 구체적으로 사건의 일회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요. 이렇게 보면 행정입법설이 부합합니까? 일반 처분설이 부합합니까? 이제 남하경이 집이 여기 있어요. 남하경이 집이 있는데, 남하경이 집이 있는 이 땅이 있잖아. 이 땅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됩니다. 그럼 남하경이는 여기다가 있잖아. 집을 부시고 새로 지을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지? 그런데 박소영이가 여기, 이 밖에 살던 박소영이가 여기 들어와서 새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지? 그래요. 여기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런 경우는 있잖아. 요런 규제는 말이야. 이런 행정에 의한 작용은 행정입법에 가깝습니까? 일반 처분에 가깝습니까? 처분이라는 거는 있잖아. 일반 처분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꾸 설명이 계속 딴 답을 유도하는데도 계속 딴소리하고 있어. 구체적이라는 말은 사건의 일회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건의 일회성. 일반 처분의 대표적인 예가 뭐야? 통행금지 해제야. 통행금지 해제는 우리 동네 전체 통행금지 해제 그러면 다 적용이 되지만 한 번? 그지? 이게 무슨 한 번이고, 오늘도 적용이 되고, 내일도 적용이 되고, 모레도 적용이 되고, 딴 놈이 들어와도 적용이 되고 다 되는데, 뭐에 가깝습니까? 행정입법에 가깝습니다. 답에 자꾸 맞춰. 답이 요거니까. 그지? 이게 판례니까 다수의 견해고, 그지? 응? 그런데 있잖아.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답을 외우는 게 아니야. 행정입법에 가깝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뭐야? 요 지역적인 범위만 있을 뿐, 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구조적으로 보면 행정입법에 더 가깝습니다. 그지? 근데 있잖아. 판례는 처분서를 택합니다. 그지?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구제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만 행정입법은 요거는 있잖아. 요거는 행정소송 조금 구체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는가 하면 구체적 사건성이 없어서 안 됩니다. 구체적 사건성이 없어서 안 돼. 근데 일반 처분이라고 말하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보면 어거지로 맞춘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요 안에 대상이 있는 사람들은 소송의 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지? 그거는 일반 처분설에 따릅니다. 그지? 일반 처분설 택한 이유는 뭐라고? 논리적인 구조보다는 권리 구제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말이지. 그지?
요까지 했습니다. 요까지. 두 번째는 행정계획의 권리구제 가능성. 권리구제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야? 이게 행정계획도 행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처분보다는 좀 권리구제가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예. 첫째, 처분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처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은 있잖아. 계획은 처분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처분은 뭐야? 처분의 제일 궁극적인 요소는 뭐야? 두 가지만 찾는다면. 처분의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만 고르면 권력적이고, 종우가 권력적이고 법률행위라는 점이야. 그죠? 법률행위라는 점은 뭐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는 점이지. 그지? 그 다음에 권력적이고 강제적으로 그런 말이거든. 그지? 예. 처분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처분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지만 규칙적인 거, 또 지도적인 거, 지침적인 거, 그지? 그래서 처분적인 계획이라고 인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관문을 거치게 된다, 그지? 그래서 처분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제가 좀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지? 두 번째는 있잖아. 두 번째는 계획 재량, 나중에 요 뒤에 배웁니다만은 요 나중에 해야 되는데 사실 순서대로 해서 계획 재량이 존재합니다, 그지? 계획 재량. 재량이라는 것은 법의 통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량은 법의 통제를 받나 안 받나, 준성아? 네? 재량이 법의 통제를 받습니까? 아휴, 힘들어라. 원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를 하나씩 계속 배웠습니다. 통치행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권력관계 배웠습니다. 재량행위. 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은 법의 통제가 개입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재량은 법의 통제가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계획에도 재량이 있습니다. 법의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구제가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지? 그래요. 그 다음에 있잖아. 나중에 배우지만 집중효라는 거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합니다. 그지? 예. 집중효 아닙니다. 딴 거. 이게 딴 거 해야 되는데. 사정 판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정 판결이나 사정 재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입니다. 사정 판결, 사정 재결은 옛날에 배웠잖아요. 그지? 준성아, 그지? 예, 그래요. 사정 판결이나 사정 재결은 뭐 하는 겁니까? 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기각하는 재결이나 판결이야. 그지? 예. 그래서 사정 재결, 사정 판결은 봐봐. 행정 계획이 만약에 처분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재량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처분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정 판결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거 큰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권리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지? 책 보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 안 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if 또는 question 도시관리계획에 도시기본계획에 위반한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은 문제입니다. 네. 도시관리계획에 위반한 도시기본계획의 효력은 문제입니다.
양서현? 네, 양서현. 어떻습니까? 답은 도시관리 기본계획에 위반한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은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효력이 없다. 네. 백이주? 그 옆에 백이주라고 적혀 있더라. 네. 어떻습니까? 효력이 없다가 맞는 것 같다. 상위 계획에 위배한 하위 계획의 효력이다. 그지? 예, 그랬습니다. 예. 아, 여기 한 표? 예, 여기 한 표 했습니다. 그래요. 윤영묵은 물어봤으니까 넘어가고. 윤영묵 옆에는 누구더라? 오화택이야. 그지? 그래. 오화택 처음 물어보지, 내가. 그래. 미안해. 이때까지 너한테 소홀한 것 같아. 친하게 지내자, 앞으로 알았지? 그래. 택자가 돌림이야, 그지? 니네 집에? 그래. 오호택이라는 사람 알아? 오호택? 몰라? 그래. 한경대학의 헌법교수 이름이 오호택이야. 오화택, 동생 아니야? 오화택 어때요? 효력 있다, 없다? 아, 그래.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있겠지. 있다. 그래. 효력이 있다가 답입니다. 이유를 이제, 이유는 이제, 더 어렵지. 이유는 뭘까요? 저기 누구? 우리, 현재. 머리가 많이 길었다요, 그새. 그지? 현재 이유는 뭘까? 도시기본계획에 위반한 도시관리계획은 효력이 있다는 이유는 뭘까? 맞습니다. 대단한 눈치입니다. 안 들었지만 눈치로.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맞은. 그래요. 그래서 난 정답을 이제 찾는단 말이지. 그지? 그래요. 병경호. 변경 어때요? 왜 그래요? 제가 지금 반 넘어왔어요, 이제. 한 7분 응선까지 왔어. 왜 그래? 얘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위반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잖아, 그죠? 위반해도 위법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위반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설정이 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지, 그지? 그치, 노민수? 네. 그렇습니다. 자, 257페이지에 판례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 옛날에는 있잖아. 옛날에는 이 도시관리계획을 그냥 도시계획이라고 불렀습니다. 에? 법도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국토이용계획이라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합쳐졌어요. 근데 옛날 도시계획법 시절에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말 안 쓰고 그냥 도시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도시계획은 뭘 말하는 거야?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 결정이 고시가 되면 그 구역 내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고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정축을 제한받게 된단 말이야. 그죠?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땡땡땡. 그지? 됐어.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둘째 줄 봐.
대법원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설정하는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본 이유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직접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인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반되면 위반 단계에서 공격하지 않을 경우, 위반 단계에서 뭡니까? 소송으로 다투지 않을 경우 그런 말이야, 그지? 예, 공격하지 않을 경우 교과서적 표현으로는 대단히 어색한. 근데 알기 쉬우라고 그런 말이야. 그지? 위반 단계에서 공격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속 행정행위에 발동된 게에서는 계획에 집중효가 발생해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지? 집중효 써도 되겠네, 보니까. 집중효가 있는 것은 권리 구제가 어렵다. 집중효는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집중효는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성립됨으로써 계획에 따른 세부적인 인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예컨대 택지 개발 계획. 택지 개발 계획이 완성이 되면 이 택지 개발을 위해서 인허가가 필요하지, 그지? 네? 택지 개발 계획이 성립하면 이 개별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그게 집중효 제도입니다. 집중효 제도는 뭐야? 말 그대로 계획에 부수적인 인허가가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말로 한 큐에 해결하는 제도예요, 그지? 그래서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그런 제도가 집중효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성립되기 전에 뭔가를 다투어야지 뒷일까지 다 감당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계획이 완성이 되면 뒤에 것까지도 이미 많은 부분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인허가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뭐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까? 사정재결이나 사정판결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다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집중효하고 비슷한 개념이 뭔가 하면 인허가 의제 제도입니다. 인허가 의제 제도. 네모 그 밑에 집중효와 인허가 의제 제도는 설명하고 있어요. 집중효 보면은 행정계획이 최종으로 확정되면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다른 행정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별도로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을 집중효라고 한다. 예컨대 둘째 줄 더 내려오면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주택건설을 위해서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와 필요한데 이러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야. 그죠? 간주하는 제도. 간주를 한자로 하면, 간주도 한자구나. 간주는 다른 말로 하면 의제지, 그지? 그래서 인허가 의제하고 비슷해. 2번. 인허가 의제는 행정계획이 아닌 행정행위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 예컨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 토지 형질 변경, 용도 변경 이런 게 필요한데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러한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치? 그래. 그래서 양자는 기본적으로 비슷해. 그지? 어떤 점에서 뭡니까? 그 원스톱 행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 그지? 다른 점은 뭡니까? 하나는 계획이고 하나는 행정행위라는 점, 그치?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처분성을 인정함으로써 취소성의 쟁송 가능성이 열리긴 하나 언제나 용이한 것은 아니다. 계획재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성이 폭이 좁고 또 기성사실의 성취로 사정판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치? 여기 일반 처분이라고 보는데 요것에 대해서 있잖아. 요것에 대해서 요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는 거지. 일반 처분 중에서도
물적인 행정행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밑에 그런 걸 써놓고 있어. 물적인 행정행위는 요거는 뭐야?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물적 행정행위는 뭡니까? 일반 처분인데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 물건인 일반 처분. 대상이 물건인 일반 처분을 물적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대상이 사람인 일반 처분은 뭐라 그래요? 그냥 일반 처분이라 그래. 근데 대상이 물건인 일반 처분. 요 땅이 대상이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그 밑에는 뭐 그런 정하정 교수님의 의견을 써놓고 있어. 행정 지도적인 계획 그런 거는 뭐 몰라 어때? 지침적인 계획 그래 됐어. 대상에 따른 분류 보니까 국토계획,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래 돼 있어. 개발제한구역 있잖아, 그지? 지역, 지구, 구역은 범위로 보면은 순서대로 돼 있는 것 같지. 지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지구, 구역 이런 것 같지, 그지? 그래요. 대체로는 맞습니다만은, 지역, 지구, 구역은 상하 개념은 아닙니다. 지역, 지구, 구역은 있잖아. 이렇게 그 안에 있는 하부 개념은 아니란 거지. 지역, 지구, 구역은 하위, 상하위 개념은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 될 수 있어요? 서로 겹칠 수 있어. 이건 누가 제일 잘하는가 하면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나는 가끔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뭐 잘 알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아주 지역적인 거라서 대강 이런 거 보자. 그래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인데 어떤 건지 보자. 용도지역은 261페이지. 토지의 이용 실태나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그지? 그래서 용도는 뭡니까? 용도 지역은 토지의 이용 방향을 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있어요?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뭐 이렇게 있네, 그지? 예. 도시지역에는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래요. 외울 필요 없어. 공인중개사 안 할 거면.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을 제한 또는 강화, 뭐 완화하기 위해서 미관, 경관, 안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래요. 용도구역은 건물의 용도, 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제한 강화하기 위해서 정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이런 게 있대. 그 밑에 보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상하위 개념이 아니라 서로 관리 목적을 가지고 공존하는 개념이다. 그치? 아까 내가 설명한 거야. 그치? 그래서 서울 행당동에 상업지역의 땅을 갖고 있는데 이게 상업지역, 고도지구, 절대정화구역이라면 각각 그지? 그 특성에 따라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오케이. 자, 계획재량과 형량 명령 거기 보면 됩니다. 이제 264페이지. 자, 요거 할 거야, 요거. 예. 자, 계획재량과 행위재량의 차이. 계획재량은 계획은 뭡니까? 일정한 행정 목적상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수단의 조합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지? 거기에는 재량이 존재한다는 거지. 또 행정행위에도 재량이 존재하는데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 양적인 차이설이 있고요. 양적인 차이설. 양적인 차이라는 말은 뭐의 양이 다르다는 말이야? 재량의 양이 다르단 말이야, 그죠? 질적으로는 똑같다 이런 말이거든. 질적인 차이설이 있는데, 질적인 차이설. 질적인 차이설의 논거는 이렇습니다. 질적인 차이설의 논거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질적인 차이설에 놓은 건 첫째. 양자는 있잖아.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구조를 달리한다. 프로그램 구조라는 게 뭡니까? 이 계획재량이라는 것하고 행위재량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이야, 그지? 그건 뭔가 하면 행위재량은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요건 효과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건 효과 프로그램.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구조로 돼 있다, 그죠? 우리 재량을 판단할 때도 뭐 요건 재량설, 효과 재량설 이런 거 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요건 효과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계획 재량은 목적과 목적 수단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그죠? 구조적으로 보면 수단 비슷하지만 다르지, 그지? 목적 수단 프로그램, 요건 효과 프로그램.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얘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거지, 그지? 얘하고 얘는 좀 다르단 말이야, 그지? 그래. 이 구조가 다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있잖아. 하자의 차이가 있다고 말이야. 하자 이론의 차이. 셋째, 행위재량에서는 재량의 하자는 재량의 하자는 뭐 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행위재량의 하자는 뭐 또는 뭐? 재량 하자 이론 했잖아, 우리. 2분설, 3분설 했잖아. 준서가 뭐라고? 또는 남용. 그지? 3분설 할 때는 불행사, 그지? 일탈남용 불행사라고 했었지. 계획재량에서는 이게 이제 하자 이론이야. 재량이 일탈 또는 남용이 있으면 하자가 있다고 본다, 그죠? 계획재량에서는 형량명령 위반입니다. 형량명령 위반을 계획재량의 하자로 봅니다. 형량명령이라는 것은 뭐야? 계획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서로 형량해야 된단 말이죠. 그지? 한 사람한테만 특별히 유리하게 하면 안 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에 형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안 지켰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요. 이게 질적 차이설이야. 다수의 견해는 뭘까? 다수의 견해는 양적 차이설, 질적 차이설. 이래 길게 썼으니까 이거 같잖아, 그지? 근데 다수의 견해는 양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질적으로 다르다는 이런 구조들이 실제로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지? 질적 차이, 그러니까 행위재량, 계획재량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지, 이게. 이런 구분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형량명령 위반. 특히 요게 이제 강조되는데 형량명령 위반은 행위재량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렇지? 행위재량을 행사할 때도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형량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 안 할 뿐이지 당연히 형량해야 됩니다. 굳이 따진다면 있잖아. 형량명령 위반은 일탈에 해당되나 남용에 해당되나? 굳이 따진다면 형량명령 위반 여기에 해당될까? 여기에 해당될까? 남용에 해당됩니다. 그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재량의 계획재량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형량명령이라는 의미 이런 게 처음 등장한다 개념이, 그지? 그 다음에 형량명령 위반을 하자로 본다, 그지? 뭐 이런 것들 기억하면 되겠어. 계획재량의 하자는 뭐라고? 형량명령 위반이다. 그런 거예요. 그지?
계획 수립 절차 보니까 입안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해서 공포 고시한다, 그지? 그래요. 이런 거 일반적이니까 안 했어. 계획의 법적인 효과. 동그라미 2번. 독일에서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지닌 계획에 대해서는 집중요. 아까 있잖아. 계획이 확정이 되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허가들을 받은 것으로 보는 거. 배제효. 주민 등 이해 당사자에 대한 불가정력.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해 당사자는 그것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그런 효력을 배제효라고 그래. 구속효. 행정청도 못 받고요. 그러니까 배제효하고 구속효는 서로 뭡니까? 이게 쌍을 이루는 겁니다. 그지? 계획이 확정이 되면 행정청도 못 바꾸고,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도 변경할 수 없고, 그죠? 26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는지 모르는 사람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이러한 효력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나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의미가 있다. 그지? 대규모 사업 하겠다 그랬다가 이렇게 다시 변경하거나 철회를 하거나 번복을 하면 국민들한테 신뢰 훼손이 되지. 그지? 그래서 배제효, 구속효 이런 게 인정이 되는 거고요. 집중효는 뭡니까? 어떤 행정의 어떤 통일성이나 뭡니까 그 행정 관련 민원의 어떤 편의성 이런 걸 봐주기 위한 거지, 그지?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는 현재는 집중효만 인정이 되고 있다. 예컨대 신공항 건설 촉진법에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그 부수적인 인허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서도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 그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